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작용 반작용 법칙의 실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냈던 것을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냈던 문제가 세 가지인가 됐었죠. 첫 번째는 줄다리기 실험. 어른하고 애기하고 줄다리기 실험을 할 때 이 줄을 통해서 어른이 애기한테 가한 힘과 애기가 어른한테 가한 힘이 크기가 똑같다면은 둘 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당기고만 있어야 되는데 왜 실제 사실에서는 어른이 줄을 끄고 이렇게 와버리는고,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의문사항은 말이 마차를 끌고 이렇게 갈 때 말이 마차를 끄는 힘과 마차가 말을 뒤로 끄는 힘이 똑같다면은 말은 마차를 끌 수 없는데 왜 현실에서는 말이 마차를 끌고 잘도 가는가? 그것이 두 번째 문제였었고, 또 나머지 한 문제는 사람이 문을 열 때 사람이 문 손잡이를 당기는 힘과 문 손잡이가 사람을 당기는 힘이 똑같다면 문은 안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문은 잘 열려가지고 사람이 실내외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했지요. 그래요. 그 문제를 이번 시간에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물론 앞 시간에도 제가 충분히 힌트는 많이 주었어요. 힌트를 많이 주었다는 증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그 증거를 또다시 제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이곳에 질량 5kg의 물체가 있다. 질량 5kg의 물체에 외력을 가해줘서 얼마만큼? 20N만큼. 어느 쪽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좌표계를 그려 놓을게요. 이쪽을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무슨 방향일까? 마이너스 X축 방향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하시기 전에 뭐 벡터 해석학 제가 1단계, 2단계 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그렇게 했는데, 특히 5단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하시고 이것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대학교를 좀 다닌다거나 또는 과학고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선수학습을 했다면야 곧바로 이 강의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5kg의 물체에 20N이라는 외력이 플러스 X축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 A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가속도 A는 M분지 외력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은 5kg, 단위는 나중에 적고 지금은 안 적을게요. 그리고 F는 크기는 20이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X 방향인데 단위는 위에가 외력이니까 뉴턴, 밑에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래가지고 최종 답은 4N per kg의 X방향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뉴턴 per kg이라는 이 단위는 뭐하고 같습니까? 메타 per 세크의 제곱. 이것하고 같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 세크는 SEC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S 제곱 해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먹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도 5kg인 질량이 있다. 그런데 이때는 외력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어. 하나는 플러스 X축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네. 이때 5kg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 A는 여전히 M분의 F지요. M은 5kg이니까 5.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외력 F를 적어 주는데, 여러분들 외력 F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체 외력의 합이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외력 플러스 이외력입니다. 그러면 이 외력은 20N이니까 20 빼놓고 X방향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외력은 좌측으로 작용하고 있죠. 즉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20 해놓고 방향은 마이너스 X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0 곱하기 마이너스 X방향, 이것은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20 X방향, 그 소리하고 똑같지요. 이 얘기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즉 20 해놓고 마이너스 X방향, 이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20 해놓고 X방향, 이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벡터 해석학 5단계에서 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분모는 5kg, 그리고 분자는 전체 외력인데 하나는 20N에서 X방향, 또 하나는 20N에서 마이너스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체 외력을 벡터적으로 합쳐라겠어. 벡터적으로 합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이 외력 플러스 이 외력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0 마이너스 20 해놓고 X방향, 이것은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여기에서도 곧바로 적어 놔버릴게요. 20 해놓고 마이너스 X방향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20의 X방향, 이거하고 똑같다 했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문제는 한 물체에 하나의 외력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죠. 이 물체는 한 물체에 두 개의 외력이 서로 작용하긴 작용하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물체는 하나의 물체에 20N이라는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것이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5kg의 물체에 20N 힘이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한 물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반대 방향의 힘이 쌍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이 됩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야. 하나의 물체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은 그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외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력이 제로라고 했을 때 그 제로라는 말은 외력이 아예 안 작용해서 외력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개의 외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외력이 제로가 돼 가지고 마치 외력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가속도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외력이 제로가 된 경우 지금 현재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전혀 외력이 안 작용했을 때. 두 번째, 서로 똑같은 외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그때도 외력이 제로라고 했어. 그러면은 외력이 3개, 4개 다 작용했는데 그렇게 많은 외력들의 전체적인 벡터 합이 제로라면은 역시 그 물체의 가속도는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외력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거듭 얘기에 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서 외력이 제로가 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외력들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그 외력들을 전부 다 벡터적으로 합쳤을 때 그것이 제로가 되어지면 외력이 제로가 된 경우다, 그 말이야. 이때의 외력은 총합 외력이 제로가 된 경우죠.
이것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단순하게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만을 합치면 뭐예요? 20뉴턴 더하기 20뉴턴이니까 40뉴턴이잖아요. 그런데 크기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외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외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두 외력을 벡터적으로 합치면 무엇이 된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똑같은 크기의 20뉴턴의 외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 물체에 발생되는 가속도는 얼마일까? 당연히 제로지. 그런데 이것도 또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가속도 A는 5분의, 즉 질량분의 요 외력은 뭐예요? 좌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의 X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X방향. 그리고 이 외력은 오른쪽, 즉 플러스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의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쳐주라고 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의 X 플러스 20의 X 하면 뭐야?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가속도가 발생해 안 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서로가의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력이 제로가 된 경우고, 이 경우는 외력이 어때? 서로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력이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질량 5kg의 물체가 있어. 근데 이 물체에 플러스 X축 방향으로는 20뉴턴이 작용하고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는 50뉴턴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가속이 되어질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가속도 A는 질량분의 외력 F 총합 그렇게 되어지죠. 질량은 5kg, 외력 F 총합은 뭐예요?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 50뉴턴이죠. 그러길래 마이너스 50뉴턴 하나 적어놨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플러스 20뉴턴이죠. 그래서 플러스 20의 X방향 이렇게 하나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힘과 이 힘들을 벡터적으로 총 합쳐주라고 했죠. 그러면 총 합쳐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분자를 보면은 플러스 20x 플러스 마이너스 50x 방향,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30의 x 방향이죠. 그 마이너스 30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6의 x 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단위는 물론 뉴턴 퍼 킬로그램이 단위가 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뉴턴 제2법칙 F는 ma가 어때? 맞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이 물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질량이 1kg이네. 그런데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20뉴턴이 작용하고 플러스 X축 방향으로 14뉴턴이 작용하네. 이때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체 질량 1분의 그 다음에 외력을 다 합쳐줘야 되겠죠. 첫 번째 외력은 이 외력은 마이너스 X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의 X방향, 마이너스 20의 X방향. 그 다음에 이 외력은 플러스 14의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벡터적으로 합쳐줘야 된다고 했죠. 전체 외력을 구하려면은 합쳐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14는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6의 X방향 뉴턴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딱 하나의 외력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고, 이 물체와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크기가 같은 외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어져 가지고 가속도가 제로가 된 경우지요. 근데 이물체와 이물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서로 다른 두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하죠. 이물체도 역시 서로 다른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이것을 풀 수가 있게 됐어요. 어른하고, 즉 어른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하고 애기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어른하고 애기하고 밧줄을 통하여 서로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른이 당연히 애기를 이기기 때문에 이 어른과 애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지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어른에게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뭐예요? 그러기 전에 여기에서 이 5kg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은 이 힘과 이 힘이었죠. 마찬가지로 F는 MA를 적용을 하려면은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외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력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어야만 그 물체의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어른에게 작용하는 외력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른이 받는 외력은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어른을 당기고 있죠. 즉 아기가 어른을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 외력을 우리가 편의상 몇 뉴턴이라 하냐면은 20뉴턴이라고 합시다. 이 20뉴턴은 아기가 밧줄을 통하여 어른을 당기고 있는 힘이에요. 물론 저 밧줄 같은 경우는 질량이 무시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 밧줄 같은 경우는 질량이 무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어른이 얘를 끄는 힘은 얼마가 되어집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20뉴턴이 되어지죠. 그래,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20뉴턴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여기에서 20뉴턴은 아기가 어른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아기 때문에 받는 외력은 이쪽으로 20뉴턴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뉴턴은 어른이 아기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20뉴턴이죠. 요 앞 시간에 우리가 했다시피 여기 20뉴턴과 여기 20뉴턴은 제가 작용 반작용 스프링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같다라는 거 금방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첫 번째 시간을 반드시 듣고 지금 현재는 작용 반작용 두 번째 시간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아기가 어른을 20뉴턴으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른이 받고 있는 외력은 어떤 외력이 있습니까? 어른이 아기를 잡아 당기려면은 어른이 자기 발로 땅을 어느 쪽을 밀쳐야 됩니까? 어른이 자기 발로 땅을 이쪽으로 밀치면 어른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땅은 어른에게 어느 쪽으로 외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죠. 거듭 얘기합니다. 땅은 마찰력을 통하여 어른을 이쪽으로 외력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때 땅이 어른을 이쪽으로 밀쳐내는 그 힘이 몇 뉴턴이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최소한 20뉴턴보다는 커야 어른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50뉴턴이라고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른이 받고 있는 외력은 아기가 어른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20N, 그 다음에 땅이 어른을 뒤로 밀치는 50N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른이 받고 있는 외력을 지금 제가 적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어른이 발로 땅을 이쪽으로 밀쳤기 때문에 땅이 그 반작용으로 어른을 이쪽으로 밀친다고 했잖아요. 이때 어른이 받는 외력은 땅이 어른을 뒤로 밀쳐내는 50N하고 아기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20N하고 둘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혹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발로 땅을 이쪽으로 밀쳐내는 거 있죠. 이것은 어른이 땅에게 작용시키는 외력이잖아요. 어른이 받고 있는 외력은 무엇뿐이요? 땅이 어른에게 작용하는 50N 뿐이죠. 다시 한번, 어른이 발로 땅을 이쪽으로 밀치기 때문에 땅이 어른에게 마찰을 사용해서 이쪽으로 50N을 작용시킨단 말입니다. 이때 어른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이 둘 중에서 무엇뿐이요? 이것뿐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른이 땅을 이쪽으로 50N을 밀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땅을 이쪽으로 밀쳤다고 했을 때 이 50N은 무엇에 대한 외력이요? 땅이 어른으로부터 받는 외력이요. 이 50N은 어른이 받는 외력이 아니고 땅이 어른으로부터 받는 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어른에 대한 운동방정식 F는 MA를 적용시키려면 무엇만 고려를 해야 돼? 어른이 받는 외력만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땅에게 작용시킨 이 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왜? 이 외력은 땅이 어른 때문에 받는, 땅에게 작용하는 외력이지 어른이 받는 외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받는 외력은 무엇이요? 어른이 땅을 이쪽으로 50N만큼 밀치기 때문에 땅이 어른에게 작용시키는 이 50N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에게 작용하는 외력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50N, 근데 마이너스 X방향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20N, 이것은 플러스 X방향이죠. 이것은 어른이 아기 때문에 받는 외력, 이것은 어른이 땅 때문에 받는 외력. 이것이 지금 어른이 전체 받고 있는 외력의 총합이지요. 이 총합을 이렇게 이제 더해줘야 되겠지요. 이래가지고 어른이 받고 있는 외력의 총합을 뭘로 나눠줘야 돼? 어른의 질량 M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어른의 질량 M, 이것을 내가 5kg이라고 합시다. 어른의 질량을 5kg이라고 하면은 여기 5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것의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6 X방향 뉴턴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른은 어느 쪽으로 가속이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저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X방향으로. 이것은 어른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용시켜 본 것이고, 그러면은 아기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어질까? 아기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지금 현재 볼 때 몇 가지가 있어. 그려놓은 것은 어른이 아기한테 이쪽 방향으로 작용시킨 20N하고, 또 여전히 아기도 땅을 이쪽으로 밀치기 때문에 아기가 뒤로 물러나려고 하겠지요.
애기가 뒤로 물려나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서로가 줄다리기 경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애기가 뒤로 밀려나려고 하는 이 힘을 우리가 몇 뉴턴으로 잡냐면은 14뉴턴으로 잡읍시다. 14뉴턴이라는 것은 애기가 땅을 밀쳐내는 그 힘이에요. 애기가 땅을 밀쳐내기 때문에 땅이 애기를 뒤쪽으로 이제 14뉴턴만큼 외력을 가하는 거죠. 발바닥과 마찰을 통해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 어른이 애기한테 가한 외력은 20뉴턴인데 땅이 발바닥을 통하여 애기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14뉴턴이요. 그래야만 애기가 이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어지겠지요.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애기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20뉴턴이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20의 X방향. 또 이쪽으로는 14의 플러스 X방향이죠. 이것을 뭘로 나눠야 돼? 이게 전체 외력이죠. 애기의 질량을 우리가 1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1kg 1로 나눈다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애기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6뉴턴 per kg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이 마이너스 6만큼 저쪽으로 가속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 어른이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니까 둘 다 이쪽으로 똑같은 가속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하고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하고 어때? 따로따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어른이 애기한테 작용하는 그 힘 있죠? 이 20뉴턴은 누구한테 작용하고 있어? 애기한테 작용하고 있어. 근데 애기가 어른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고 있어? 어른한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이거나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똑같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가지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에서는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하고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하고 그 물체가 어때? 다 다른 거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에 똑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이 힘의 평형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에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힘의 평형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외력이 제로가 되는 경우인데,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힘의 평형 문제가 아니야. 왜 힘의 평형 문제가 아니냐? 작용이, 즉 어른이 애를 잡아당기는 그 힘을 작용이라고 했을 때 애가 어른을 잡아당기는 힘은 무엇이 됩니까? 반작용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는 뭐예요? 이 애기죠. 또 애기가 반작용을 작용시킬 때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가 뭐예요? 여기 어른. 그렇기 때문에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와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는 따로따로야. 물론 작용이나 반작용이나 각자 똑같이 한 물체에 작용해버린 그런 경우는 물론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조금 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작용과 반작용은 근본적으로 물체가 몇 개가 상정이 되어 있어. 두 개가 상정되어 있어. A가 B에게 작용을 가하면 B도 A에게 반작용을 가한다. 그런데 이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는 이쪽 물체에만 작용이 작용하고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는 어때? 이쪽 물체에만 반작용이 작용하는 것이요.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의 물체에 서로 다른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뉴턴 제3법칙은. 뉴턴 제3법칙은 작용이 작용하는 물체가 따로 있고 반작용이 작용하는 물체가 따로 있다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어른이 작용을 가할 적에는 이 작용을 가한 20뉴턴은 애기한테만 가해지고, 또 애기가 어른에게 20뉴턴이라는 반작용을 가할 적에는 이 20뉴턴은 누구한테만 가해지고 있어? 어른한테만 가해지고 있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땅과의 마찰력이 없다면은 어른이 받는 외력은 이쪽이죠. 땅과의 마찰력이 없다면 애기가 받는 외력은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의 마찰력이 없다면 어른도 요리 가게 되고 애기도 이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둘 다 똑같이 강물에 배를 띄워놔. 이렇게 강물에 배를 띄워놔. 이게 강물이야. 그러면은 어른이 여기 서 있고 애기도 여기 서 있어. 그래가지고 밧줄을 서로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어른이 애기를 20뉴턴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면 애기도 어른을 20뉴턴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이렇게 이 물 위에서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는 서로가 이렇게, 어른은 이쪽으로 외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속되고 애기는 이쪽으로 외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속되어지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땅바닥으로부터 마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른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애기 또한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야. 이번 문제는 말이 마차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은 마차도 말을 이쪽으로 끌어당긴다고 했죠. 그러면은 말이 마차를 끄는 힘과 마차가 말을 끄는 힘이 같다면은 마차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은 어때요? 잘 마차를 끌고 앞으로 가죠. 그것도 아까 그 줄다리기 문제와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마차 있죠. 이 마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면은 이것을 마차로 했을 적에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마차로 하지 않고 그냥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을 마차라고 하지 않고 상자라고 할 거니까 이 바퀴는 없고 이 상자가 바닥을 땅에다가 딱 이렇게 닿고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바닥과 땅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겠지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변환시켜서 이것을 탐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퀴가 있다면은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와 똑같이 설명을 한다면은 말이 마차를 끄집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마차에다가 외력을 몇 뉴턴을 간다고 우리가 실례로 얘기를 해주냐면은 20뉴턴을 간다고 합시다. 말이 마차에게 20뉴턴의 외력을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차는 20뉴턴의 외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마차도 말을 이쪽으로 20뉴턴만큼 말을 끌고 있지요. 그래서 말이 막 헥헥거리지요. 왜? 마차가 말을 뒤로 끄집고 있는데 말이 그것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헥헥거리죠. 그래서 이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이쪽으로 20뉴턴이 작용하게 되어지겠죠. 이쪽으로 20뉴턴 작용하는 것은 마차가 말을 뒤로 끄는 힘이야. 그런데 이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이 상자가 뒤로 잡아당기는 20뉴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말이 발로 지구를 뒤쪽으로 미니까 지구가, 즉 땅바닥에 말을 앞으로 미는 그 마찰력이 있겠죠. 그 마찰력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라고 보냐면은, 즉 지구가 발바닥과 마찰력을 통하여 말을 앞으로 미는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50뉴턴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지면과 이 상자와 사이의 이 마찰력은
이 상자가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력은 뒤로 작용하겠지요. 이 마찰력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로 작용한다고 보냐면 14N으로 작용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14N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말의 질량을 우리가 5kg이라고 하고 이 상자의 질량을 1kg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력은 외력이라도 이것은 말에 작용하는 외력이요.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있어. 하나가 마차가 말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 마차란 것은 지금 현재 이 상자로 하기로 했죠. 마차에 의해서 말에 작용하는 외력, 또 하나 외력이 뭐가 있어?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인데 지면이 마찰력을 통하여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이죠. 그래서 이 두 외력을 벡터적으로 합쳐줘야 된다겠어. 그러면은 말에 작용하는 외력은 총 두 가지가 있죠. 마차가 말에 작용하는 이 반작용력, 또 지면이 말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차가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이쪽 방향으로 20N이네. 그래서 20의 X방향 이렇게 해주고, 또 지면이 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이쪽 방향이죠. 말이 발바닥을 통하여 지면을 뒤로 미니까 말이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고로 말이 받는 외력은 지면으로부터 이쪽으로 50N을 받아. 그래서 50N을 받긴 받는데 방향은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 X방향. 그래서 50N을 받기는 받는데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힘과 이 힘을 벡터적으로 합쳐줘야 되죠. 벡터적으로 합쳐주면은 이것은 총 몇 뉴턴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30의 X방향 뉴턴이 나오죠. 단위 적어줄 때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 받는 가속도, 즉 가속도는 가속도인데 누구 가속도냐면 말의 가속도요. 말은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 또는 가속이 되어질까? 이것은 말의 질량 5kg분의 외력 F가 되어지죠. 외력 F는 말에게 작용하고 있는 전체 외력이야. 외력 F는 얼마니? 마이너스 30의 X방향이네. 마이너스 30의 X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니? 마이너스 6의 X방향 해놓고 단위는 뉴턴 퍼 킬로그램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상자가 이쪽으로 가속이 되어지는 것도 F긴 F일지라도 어디에 작용하는 F요? 상자에. 이 상자나 지금 마차나 같다겠어. 마차를 상자로 대체했다고 했으니까 상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총 몇 개가 있어. 첫 번째, 상자에 작용하는 외력은 누구에 의해서 상자에 작용하고 있어? 말에 의해서 상자에 작용하는 외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외력은 또 뭐가 있어? 상자에 작용하는 외력인데 무엇에 의해서? 지면에 의해서. 이 지면과의 마찰력이. 그래서 이것을 벡터적으로 합쳐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말이 상자에게 작용하는 외력은 20N이네.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X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의 X방향. 또 이 힘 하나하고 또 하나, 지면이 상자에게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이쪽이죠. 자, 14의 X방향.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벡터적으로 합쳐주는 것이 외력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0의 X 플러스 14의 X, 이것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의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상자의 질량을 1kg이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상자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상자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자의 질량 1kg분의 상자에게 작용하는 전체 외력 마이너스 6의 X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마이너스 6 해놓고 분자는 뉴턴, 분모는 킬로그램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가속도 단위죠. 이래 놓고 X방향, 이것은 마이너스 6의 X방향 해놓고 뉴턴 퍼 킬로그램 그렇게 되어지죠. 뉴턴 퍼 킬로그램, 이것이 무슨 단위요? 가속도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도 마이너스 6
X방향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어지고, 말도 마이너스 6X방향으로 가속이 되어지고, 둘 다 똑같은 가속도로 이렇게 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마차를 끌고 마차가 말을 끌 때 두 힘이 같다면은 말과 마차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말은 유유히 마차를 끌고 앞으로 진행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어졌어요. 왜 그래? 말에 작용하는 외력이 말과 마차 사이의 외력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 지면이 마차를 통하여 말 발바닥에 말을 앞으로 나가도록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